안녕하세요.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있잖아요. 가끔 좀 헷갈리는 개념들 있죠? 네, 맞아요.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날 때는 더 그렇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확성, 일관성, 그리고 신뢰성, 이 세 가지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아,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. 이게 은근히 혼용되기도 하고 또 구분이 중요하거든요. 맞아요.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개념들이 뭐가 다르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정확성, accuracy. 이건 사실 좀 직관적이죠. 그렇죠. 가장 기본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. 결과가 실제 정답, 그러니까 그 ground truth에 얼마나 가깝냐 하는 거잖아요. 네, 딱 그거죠. 양궁 생각하면 쉬워요. 화살이 관역 정중앙, 그러니까 10점에 얼마나 가깝게 꽂혔는지. 그게 정확성인 거죠. 아, 관역 비유 좋네요. 그럼 바로 이어서 일관성, consistency는 뭔가요? 이건 좀 다른 느낌인데? 네, 이건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에요.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나 측정을 반복했을 때 얼마나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거죠. 그럼 아까 그 양궁 비유로 다시 해보면요. 만약에 화살 5발을 쐈는데, 전부 다 관역판 왼쪽 위에 막 뭉쳐서 꽂혔어요. 10점은 아니지만요. 네네, 그렇죠. 그럼 이거는, 정중앙은 못 맞췄으니까 정확성은 낮지만, 쏠 때마다 비슷한 곳에 가니까 일관성은 높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정확합니다. 바로 그겁니다. 매번 같은 지정, 비록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일관되게 도달하는 능력, 그게 일관성이에요. 아하,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. 그러니까 일관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다. 그렇죠. 꾸준히 아주 일관되게 틀린 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죠. 와, 이거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신뢰성, reliability. 이건 그럼 뭐죠? 약간 일관성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. 신뢰성은 과거의 일관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비슷하겠지라고 예측하고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. 아, 예측 가능성에 대한 믿음. 예를 들면, 2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낸 운전자가 있다면, 이 사람은 앞으로도 안전운전할 가능성이 높겠구나. 이렇게 믿는 거. 그런 건가요? 네,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. 과거의 퍼포먼스, 그 일관된 패턴이 미래에도 이어질 거라는 어떤 확률적인 기대, 그게 신뢰성이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운전자가 내일 사고를 안 낸다고 100%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절대 보장은 아니에요.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적 예측인 거죠. 신뢰성이 높다는 건 그 확률이 높다는 의미지 미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. 이야, 이제 이 세 가지 개념이 각각 뭔지는 좀 알 것 같아요. 정확성, 일관성, 신뢰성.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냐는 거죠. 네,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. 사실 이게 더 흥미로운 부분이죠. 네. 첫째는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과거의 결과가 쭉 일관적이었다면 그게 쌓여서 미래에 대한 신뢰성이 되는 거예요. 즉, 일관성이 신뢰의 재료가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둘째,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더 재밌어지는데요. 만약에 서로 아무 관련 없는, 그러니까 독립적인 여러 출처나 모델들이 있다고 해보죠. 네, 독립적인 모델들.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계속 내놓는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음, 여러 군데서 똑같은 답이 나오면 그게 진짜 정답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? 빙고. 바로 그겁니다. 여러 독립적인 증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면 그 결론이 정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. 마치 여러 명의 탐정이 각자 수사했는데 같은 범인을 지목하는 것처럼요. 아, 근데 아까 독립적이라는 조건을 강조하셨잖아요.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아,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만약 그 여러 출처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오류나 편견을 공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다 같이 틀린 답을 내놓겠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다들 똑같이 잘못된 초기 데이터나 잘못된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들은 아주 일관되게 틀린 답을 그것도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. 와, 생각해보니 그렇네요. 마치 메아리 방처럼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 출처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아, 이건 무조건 정확하겠구나 하고 바로 믿어버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.
항상 그 출처들이 정말 독립적인지, 혹시 공통된 오류는 없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해요. 그렇군요. 그럼 결국 과거의 일관성은 미래의 신뢰도를 예측하는 단서일 뿐이고 여러 출처의 일관된 의견도 정확성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일 뿐 그 자체로 진실을 보장하지 못한다. 아,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인데요. 네,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완벽한 정확성을 항상 손에 줄 수는 없어요. 네. 선택하는 것. 이게 합리적인 전략이지만 이게 절대적인 확신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정확성은 정답과의 일치. 둘째, 일관성은 결과의 반복성이나 예측 가능성. 셋째, 신뢰성은 과거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 예측에 대한 믿음. 이 셋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일관성은 신뢰도를 쌓는 기반이 되고 특히 독립적인 여러 출처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은 그 결과가 정확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. 하지만 일관성 자체가 정확성을 보장하진 않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의 출처와 내용을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네요.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정확한 정보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일관성과 신뢰성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그 정확성을 추론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이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뭔가요? 만약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세요. 그런데 서로 다른 독립적인 여러 정보 출처들이 일관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과연 몇 개의 독립적인 정보원이 동의해야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시겠어요?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. 그렇죠. 정답은 없을 겁니다. 아마 상황의 중요도나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다 다르겠죠. 여러분이라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실지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